자, 오늘 할 내용은 함수 중에서 합성함수와 역함수라는 파트인데요. 뭐 여러가지 내용이 섞여 있어서 뭐 선생님이 뭐 책이랑은 약간 무관하게 뭐 할 건데, 학교에서 함수 진짜 나갔나? 네. 좀 들으세요, 학교에서. 무리함수? 무리함수 하고 있어 벌써? 아닐 텐데 너네 시험에 함수도 안 들어갔는데. 절대 부등식 그거 하고 있어요. 절대부등식. 절대부등식이 아직 명제도 덜 끝났네. 절대부등식이 뭐 있었어 거기에? 그 산술 산술기하 평균이랑 코시-슈바르츠 부등식, 그지? 자, 함수 앞에 파트에서 뭐 함수 뭐 요렇게 해가지고 막 짝짓기 하거든. 소중히 이거 짝짓기 하는 걸 뭐 한다 그러지? 대응. 맞지? 뭐 이런 거 배워서 이런 게 있는 거야. 이거는 요런 짝짓기 하는 거는 또 뭐 목요일에 와서 보시면 알 거고. 자, 그래서 어떤 함수 x에서 y로의 함수 f가 있고 1, 2, 3, 1, 2, 3인데 요렇게 대응이 돼 있대요. 그러면 우리가 중학교 때 배웠는 조금 친숙한 친구 기준으로 얘기를 하자면 F2가 얼마인가요? 1. 왜 대답이 없어? 1. F2가 1이야, 그지? 맞나? 이거를 나왔는 걸 한 번 더 또 F에 집어넣는 F1이면 얼마야? 요렇게 한 번 더 함수를 반복해주는 과정을 합성함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처음에는 2를 넣었지만 나온 게 한 번 더 들어가면서 최종적으로 3이 나온 거야. 요렇게 어떤 함수를 뭐 꼭 여기서는 F만 했는데 뭐 여러가지 다른 함수를 써도 상관은 없어. 그런 식으로 연달아서 반복해서 2번이고 3번이고 4번이고 5번이고 하는 게 합성함수다. 함수를 합성을 하겠다 라는 얘기고요. 너네가 보기 편한 거 기준으로 적어주면요, fx는 이렇게 생겼고 gx는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럼 f에다가 1 넣으면 얼마야? 0. 맞나? 그러면 이 나왔는 0을 g에다 넣으면 나 이거 못생겼으니까 이렇게 하지? 넣으면 얼마가 나와요? 2. 4개 더 붙였잖아. 맞지? 이랬을 때 요 과정을 합성함수로 얘기하면 어떻게 정리하면? 이렇게 적는 거야. 1을 F에 먼저 넣고 나온 걸 G에 넣어주세요 라는 표현이다. 요게 합성함수. 그래서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다라는 게 합성함수예요. 그렇지? 그래서 합성함수 표현을 이렇게 적었을 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이렇게 적었을 때 반드시 F를 먼저 하고 G를 해라. X에서 가까운 순서대로 먼저 하셔야 돼요. 알겠지? 그래서 이 X 자체를 합성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fx가 얘잖아. 얘를 여기다가 넣는 거야. 그리고 이걸 멋있게 적어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gfx는 결국 fx에 있는 게 이거잖아. g에다가 x-1을 넣을 거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되겠지? 이렇게 숫자뿐만 아니라 수식으로도 적으실 수 있어야 되겠다. 됐나? 그리고 합성함수를 이렇게 적기도 하는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적으시기도 해요. 마찬가지로 F를 먼저 하고 G를 하시면 되겠지. 요게 기본적인 합성함수의 내용이고 여기서 벗어나는 내용은 거의 없으니까 문제를 손쉽게 풀어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문제, 어려운 문제 나오는 거는 뭐 문제 풀다가 또 안 되는 거 있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보시면 되겠고, 뒤에 개념 32번 넘어가 보세요. 32번은 너무 당연한 얘기겠지만 요렇게 생긴 친구는 F를 먼저 해요, G를 먼저 해요? F 먼저 하고 G 하라는 얘기야. 요렇게 F 먼저 하고 G 한 거랑 G 먼저 하고 F 한 거랑은 같지 않다. 뭐 수식만 봐도 뭐 다르지? 얘는 이렇게 나올 건데, 예를 들어서 이걸 구한다 치면 요거를 저기 넣는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그럼 당연히 얘랑 다르겠지, 그지? 맞지? 그래서 합성함수는 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 알겠지? 순서 바뀌면 달라요. 결합 법칙은 성립한다. 결합 법칙이 뭐냐면, 기억나나? 결합 법칙 뭔지? 결합 법칙이 괄호 위치 바꿔주는 거거든. 너네 옛날에 결합 법칙 처음 배울 때 이거랑 같냐 이런 걸로 배웠단 말이야. 합성함수도 마찬가지야. 이거랑 이게 무슨 얘기냐면 F를 먼저 해서 그걸 H에 넣은 거 식이 있을 거 아니야. 거기다가 G를 넣어줘라 이런 얘기야. 이거랑 얘랑 같다는 거지. 실제로 요 복잡한 수식을 3단계 수식을 하는 걸 24번에서 해본단 말이지. 실제로 해볼게 선생님이. 자, hx 불러봐봐. hx 뭐예요? 마이너스 3 플러스 마이너스 3 x x 플러스 1 플러스 1. 그 다음에 fx는요? 4x. 끝이야. 네. gx는? x 플러스 7. 됐나요? 그러면 hfg부터 구하잖아? 아닌가? 아, 이건 두 번째 거는구나. 두 번째 거는 얘부터 해볼게요. 그러면 요 친구들을 먼저 해야 돼. 어? 그러면 이제 hfx가 뭔지 찾아봐야 되겠지. 그러면 fx를 요 h의 x 자리에 넣어주면 되겠지. 마이너스 3 괄호 치고 4x 플러스 1, 즉 마이너스 12x 플러스 1 이렇게 된다는 거지. 맞지? 그러면 hfgx라는 거는 gx를 여기다 넣어라. 즉 요거를 여기다 넣어라 이런 얘기잖아. 마이너스 12x 플러스 7 플러스 1이다. 12x 마이너스 7, 2, 14, 84, 83 이렇게 나온다는 거지. 근데 요걸 해볼까? 요거는 이제 얘 먼저 봐야 되겠지. 그래서 g를 f에 넣는 거니까 4x 플러스 7, 즉 4x 플러스 28 이렇게 될 거고, 그거를 h에 넣으면 되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3, 4x 플러스 28 플러스 1 이렇게 되겠지. 12x 마이너스 3이 6, 38이 24, 마이너스 84 플러스 84 이 똑같이 나온다는 거지. 뭘 먼저 해도. 그래서 합성함수는 교환 법칙은 성립하지 않는다. 앞뒤 자리 바뀌면 안 돼요. 결합 법칙, 괄호 위치 바뀌는 건 괜찮습니다. 요거 두 개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알겠지? 그 다음 세 번째 거는 여기 뭐 i 얘기가 나오는데 항등함수가 뭐야? 소중히 수능이 나오면 같은 수가 나오는. 3을 넣으면 3이 나오고 4를 넣으면 4가 나오고 5를 넣으면 5가 나오고 이런 게 항등함수야. 그걸 함수식으로 적으면 fx는 x. 그냥 이렇게 나오죠. 이게 항등함수고, 그죠?
이거는 이거 자체 그냥 x 더블어이 끝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i거든. 다른 함수랑 백날 해봐야 그냥 지 자신밖에 안 나온다. 뭐 x를 그냥 넣으면 뭐 fx가 4x야. 뭐 x를 여기 넣어봐야 그냥 4x잖아. 바뀌지가 않는다는 거지. 뭐 그런 내용들이 있고, 뭐 여기서는 주로 해야 되는 게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해서 다루고 있어서 요 32번에는 요거를 직접 너네가 수식을 만들어 보는 거 제외하고는 별로 어려울 건 없는데, 요것도 뭐 그냥 사실 뭐 수식 정리 얼마나 꼼꼼하고 예쁘고 정리 잘 하느냐 이게 문제지 뭐 되게 어려운 거야. 그래서 여기 합성함수고요. 그 다음 나오는 건 역함수입니다. 역함수. 어떤 함수 fx가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그러면 여기다 1 넣으면 얼마나 와요? 마이너스 2 넣으면요? 마이너스 4 3 넣으면요? 마이너스 7 맞나? 이렇게 나오잖아. 근데 이게 나왔는 걸 집어넣어서 얘가 나오게 해주는 함수를 역함수라고 해. 역함수 표시는 이렇게 마이너스 1이라고 하고요. 여기다 마이너스 1이 넣으면 1이 나오고 마이너스 4를 넣으면 2가 나오고요. 마이너스 7을 넣으면 3이 나오는 이런 함수가 이 친구의 역함수다. 말 그대로 거꾸로 나오는 함수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 자체는 안 어렵지, 그지? 맞지? 근데 이제 역함수를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보셔서 아시겠지만 뭔가 나오잖아. 맞지? 그지? 근데 뭐 이런 뭐 일반적인 숫자에서는 사실 그럴 일이 없긴 한데 얘는 1차 함수니까 뭐 그럴 일이 없긴 한데 요런 것들을 위해서 숫자가 실수를 다 쓸 수가 없어서 우리 처음에 함수 배울 때 정의역을 쓴 거야. 자, 여기 1, 2, 3, 4, 5, 6, 7, 8 뭐 이렇게 일단 치자. 요렇게 함수가 있는데 뭐 1짝꿍 3, 2짝꿍 7, 3짝꿍 6, 4짝꿍도 6이라 칠까? 요런 케이스에서 뭐 또 복습삼아 한 번 더 얘기해보면 정의역이 1, 2, 3, 4 x 들어가는 값이 정의역이야. 그 다음에 5, 6, 7, 8 전부 다를 뭐라 그러지? 공역 옳지. 주어진 y의 범위를 공역이라 그래. 그 중에서 이렇게 짝꿍이 있는 친구들, 짝꿍이 된다는 얘기가 뭐라 그러지? 델 옳지. 짝꿍이 돼 있는 친구들만은 뭐라 그러지? 시요 옳지. 들었지? 뭐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배웠어요. 쟤네는 뭐 지지니까 쟤네는 아니고 너도 중간고사 이전에 저 한 달 전에 이미 한번 배웠었던 거고 어디서 들은 기억은 있긴 하나요? 이랬을 때 F1일 때 나오는 게 5야. 그러면 역함수가 있다면 이 역함수에다가 5를 넣으면 1이 나온다는 얘기야. 근데 문제가 있어. 뭐? 6 F2도 6이고 F3도 6이란 말이야. 근데 역함수에다가 6을 넣으면 그럼 누가 나와야 돼? 2, 3 두 개 다 나와야 돼?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건 함수가 아니야. 그것도 함수에서 배웠거든. 하나를 넣었잖아. 근데 2도 나오고 3도 나오고 이러면 함수가 아니에요. 심지어 8은 짝꿍도 없어. 안 나오지? 이것도 함수가 아니야.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항상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역시나 1대1 대응도 지난주 화요일에 배웠는데 뭐 영상 보시면 알아요. 이렇게 친구들이 있다고 치면 반드시 한 놈 요렇게 한 놈씩끼리만 짝꿍이 되는 걸 1대1 대응이라고 그래. 심지어 그냥 한 놈씩 짝꿍 되는 거는 1대1 함수고요.
이 함수 중에서 남는 y가 없는 걸 1대1 대응이라고 그래. 만약에 여기다 밑에 9도 있고 10도 있는데 짝꿍 없어. 이러면 1대1 함수고. 요렇게 다 짝꿍이 있어. 요러면 1대1 대응. 그래서 1대1 함수 중에서 1대1 대응이 있는 거지. 그래서 역함수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1대1 대응이어야 된다. 라는 얘기까지 여기서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밑에 문제 보면은 33, 34, 35에서 역함수가 존재하는 거 찾으라 그러지 결국 1대1 대응 되는 거 찾으라는 얘기고 뭐 그런 내용 정도만 얘기를 하고 있어서 뭐 크게 어렵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뒤에 90페이지 문제들에 분명히 뭐가 나오냐면은 요 친구를 그러면 역함수를 수식으로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맞지? 그래서 역함수 수식으로 쓰시는 방법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뭐 이게 학교에서 뭐 그렇게 가르치는 선생님들 없는데 애들 있잖아. 막 나중 되면은 귀찮으니까 여기 x 적고 여기 y 적고 바로 자리를 바꿔버려. 근데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가끔 가다가 안 되는 친구가 있으니까 반드시 정리를 예쁘게 하고 x는으로 반드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알겠지? 요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자리를 바꾸는 게 아니야. 알겠지? 내 선생님이 저 평행이동할 때도 자리 바꾸는 거 아니고 대신 쓰는 거라고 그렇게 강조했는데 자리 바꾸다가 막 문제 틀리고 그래요. 그래서 얘 대신에 y 쓰는 거고요. 얘 대신에 x를 쓴다고 생각하셔야 수식이 예쁘게 나옵니다. 그러면 fx가 요거일 때 f-1x 이게 역함수라고 그랬지? 얘가 마이너스 3분의 1x 플러스 3분의 2다. 이렇게 깔끔하게 나오다. 그래서 수식 정리하실 때는 반드시 x는으로 나타내셔야 됩니다. 알겠지? 처음부터 자리 바꾸고 정리하면 안 돼요? 안 되는 애가 간혹가다 있어. 아주 드물고. 그래서 뭐 뒤에는 뭐 그 정도 얘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개념 34번 역함수의 성질. 역함수의 성질도 뭐 보면은 너무 당연한 얘기 해요. 뭐 역함수 해놓고 이걸 또 역으로 하면 그럼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여기다 마이너스 달고 또 마이너스 단 거지. 그럼 어떻게 돼? 자기 자신 나오잖아. 맞지? 뭐 이런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얘는 뭐 별로 대단한 건 없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역함수랑 그냥 함수랑 합성하면 어떻게 되니? 그러면 이 들어간 x가 그대로 튀어나오겠지. 왜? 뭐 1 넣으면 뭐 3이 나왔다 쳐. 이 나온 거를 역함수에 집어넣는 게 합성이잖아. 이거를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겠어? 처음에 넣었던 게 나오겠지. 맞지?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어서 이 파트는 별로 어려운 없고요. 뒤에 35번 이 이제 최종 관문인데 이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나중에 문제 푸시다가도 뭔가 문제가 많이 돼서 선생님한테 혼이 많이 날 법한 내용을 가지고 있는 파트인데 그래프 이제 앞으로 엄청 많이 써요. 앞으로 계속 쓸 건데 역함수 뭐 어떤 함수 그래프가 있다 쳐. 뭐 이렇게 생긴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 역함수 그래프 그리세요. 그럼 막 식을 막 y는 x는으로 바꿔서 막 식 만들고 그 식 보고 막 그래프 그려야 돼. 뭐 그렇잖아. 맞지? 근데 반드시 요거 평행이동에서도 잠깐 언급이 되긴 했는데 기억을 못했을 거야. 반드시 기존의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는 y는 x에 대해서 서로 대칭이다. 라는 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도대체 어디다 써먹느냐? 뭐 문제가 나온단 말이야. 처음에는 그냥 뭐 문제 한번 그려보세요 그러겠지. 그래서 y는 x에 대해서 대칭으로 그려보세요 그러는데 나중 되면 뭐가 나오냐면 막 함수가 y는 뭐 이상하게 뭐 거지가 나중에 뭐 유리함수 무리함수까지 배우면 별 거지 같은 그래프도 많이 나오거든. 그랬을 때 이 친구와 역함수의 교점 찾으라고 해. 그러면
그러면 얘만 해도 식이 거지 같은데 얘를 또 만들어서 둘이 이렇게 능으로 두고 이거 어떻게 푸냐고. 너무 귀찮다고. 그때 써먹는 게 요 개념. 왜? 아무리 식이 거지같이 생겨도 그럼 요 친구 역함수도 있을 거 아니야? 반드시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기 때문에 요 역함수와의 교점을 반드시 요 y는 x로 지난다. 그래서 얘네 둘이 교점 찾으라 그러면 얘랑 교점 찾는 게 아니고 얘랑 교점을 찾으시면 굉장히 간단하게 나온다는 거지. 요거 할 때 써먹으라고 있는 파트가 요 역함수의 그래프 파트. 그래서 실제로 뒤에서 문제를 풀 때는 뭐 처음에 역함수 그래프는 뭐 그래 그래프 그려보세요 뭐 이런 것도 나오겠지. 근데 뒤에서 문제 풀 때는 이거 봐봐. 함수의 그래프와 역함수의 그래프의 교점의 좌표가 얼마야? 막 이런 얘기 한다고. 요런 거 풀 때 쓰라는 거지. 그래서 결국 얘를 역함수 만들어서 교점 찾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y는 x와 fx의 교점이라고 생각하고 푸시면은 충분히 풀어주실 수가 있다. 요렇게 써먹으시라고 배우는 거예요. 어쨌든 합성함수와 역함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는 여기가 다고요. 늘상 그렇지만은 선생님은 처음에 수업할 때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만 가르쳐주기 때문에 또 막상 문제를 풀다 보면은 막히는 부분이 생길 수밖에 없지.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역시나 문제를 한번 보고 나서 해결을 하도록 하고, 지금부터 예원이는 A4용지 갖고 와서 연필을 선생님 빌려줄 테니까 요 연습장에 풀어놨다가 밑까지 뺏겨 적으면 되겠고, 중이도 여기 A 스텝 개념 체크부터 먼저 풀어보도록 합시다.